삼각함수 좀 보겠습니다. 그 삼각함수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만 조금 복습 좀 하고 갑시다. 뭐에 관한 내용이요? 삼각비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 좀 하고 삼각비에 관련된 내용 좀 복습 좀 할게요. 이제 뭐 사실 삼각비는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배웠었죠. 자, 그때 나오는 삼각비에서요. 비라는 게 뭐냐면 이 비는요. 비율을 의미해요. 비율. 그래서 삼각비라는 게 이제 삼각형이 작든 아니면 삼각형이 크든지 간에 결국 그 삼각형 사이에 비율 관계만 보면 되니까 사실상 내가 뭐 얘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비율만 보겠다는 거고 그 이제 우리 삼각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삼각비는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한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어떠한 특수각에 대한 각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요. 그 특수각도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각까지 전부 다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요.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풀 때 아주 중요한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꼭 직각삼각형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풀어주시면 되겠어. 안 좋냐? 눌렀냐? 역시 다영이가 우리 카메라맨이에요. 카메라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우리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빗변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이고 밑변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밑변과 빗변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다음 같이 놓겠습니다. 세타라고 다음 같이 놓을게요. 자, 그때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은 자, 빗변분의 높이가요 마치 s를 우리 필기책에서 쓸 때 s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때의 값을 사인 세타라고 했었고 자, 그때의 사인 세타 값은 빗변분의 높이여서 5분의 3이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은요 우리 여기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시고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나오겠더라 다음과 같이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는요 여기 밑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탄젠트 세타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이 된다더라 뭐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근데요 이제 우리가 삼각비라는 게 비율을 나타낸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삼각형에다가 전부 다 양변을 곱하기 2배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의 밑변이 뭐가 되냐? 그때의 밑변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8이 나오게 되고 자, 그때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6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의 빗변의 길이는 10 그리고 8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뭐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요 그때의 각도는 변하지 않고요 각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구하시면은 결국에 그때의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6 나와서 원래의 직각삼각형인 5분의 3과 일치하게 되더라요. 또 뿐만 아니라요. 자,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도요. 우리 10분의 8이라고 써주면서 계산해 주시면 5분의 4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원래의 직각삼각형과 똑같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탄젠트 세타도 구해주시면 밑변 8분의 높이 6이라고 써주시면서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잠시 후에 삼각함수를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요.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원과 함께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가 빗변을 이렇게 압축해서 일자리인 직각삼각형들만 보겠다 뭐 이런 내용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서 야 삼각비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다시 한번 조금 환기 좀 시키면 되겠어. 자, 그때 우리 이제 삼각비의 특수각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삼각비의 특수각이요. 자, 이 특수각은요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무조건적인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때 좀 써드릴게요. 자, 여기 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였고 탄젠트 세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의 특수각은 0도이고요. 그 다음에 30도이고요. 그 다음에 45도이고요. 그 다음에 60도이고요. 그 다음에 90도까지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딱 이 정도만 아시면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 언제 배웠네? 중3 때 배웠네? 그렇죠? 네, 중3 때 배웠던 걸 열심히 잘 떠올려 보시면서 자, 사인 0도는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0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아니다 뭐요? 사인 30도요. 에 2분의 1 나오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나온다. 미래야 45도 얼마냐? 에 2분의 루트예요. 우리 잘 아네.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우리 사인 90도는 1이라고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세타는 사실 우리가 사인 세타 알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 외웠을 때 사인 세타의 거꾸로 즉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0도는 1 나오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나오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90도는 0이 나오겠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일단 여기까지 좀 써놓으시고 써세요. 써. 그냥 이거 써놓은 거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 좀 써놔야 돼. 네, 여기서 안 알려줄 거야. 미래야 굳이 거기까지 내릴 필요가 있어? 안 써줘. 그 이제 탄젠트는요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탄젠트는요 우리가 뭐 사실 몇 번 고등수학 상하에서도 언급되긴 했지만 이 탄젠트라는 거는 직선의 뭐랑 되게 연관이 깊냐면 얘는 직선의 기울기랑 연관이 깊어요. 기울기랑 연관이 깊어. 자, 그래서 우리 탄젠트 0은요 0이라고 써주고요 탄젠트 90도는 일단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연아 탄젠트 45도 얼마야? No. 봐봐 얘들아 자 한번 잘 생각해봐. 탄젠트 세타는요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떠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래. 그때 기울기 얼마야? 야 희연아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야 이거 뭐요 왜 그래요? 너무 자신감 있었어. 봅시다. 자, 이거 y는 x 있죠? y는 x. 우리 이거 유리함수 때요. 소영아, 탄젠트 45도 몇이요? 9의 1. 왜 안 해? 어떻게 알았대? 얘들아, 우리 이런 거 기억나잖아. 뭐냐면 막 그거 있었잖아. 무리함수에서 뭐 점근선의 교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막 선대칭 한 다음에 얘의 기울기가 45도여서 내리면은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돼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에 x축과 이등변 같은 45도예요. 45도. 그래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이 정도만 조금 알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들어가시는데 나는 딱 2분의 루트 2까지가 좋았어. 루트 2까지는 조금. 자, 아무튼 보시면 자, 그때 이제 탄젠트 30도는요. 민지야, 탄젠트 30도 얼마냐? 이거 어려운데. 에? 루트 3이요? 루트 3은 여기에요. 몇 분의요? 허허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 완전 이거 개판으로 다 외워 이거. 다 외워 얘들아.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 조금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요. 여기는 이 0하고 2분의 1하고 1을 잠깐 보시면 봐봐. 얘랑 얘랑 차이가요. 뭐 사실 차이 난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어떠한 관계를 보면은
2분의는 그대로인데 루트 2에서 루트 3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하나 더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요 우리 2분의 1은요 1에다가 사실 루트 씌워도 똑같은 거 아니야? 루트 1은 1이잖아. 그래서 루트 값이 하나 증가하고 또 하나 증가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루트 값이 하나 또 증가하면은 2분의 루트 4거든요. 근데 2분의 루트 4는 루트 4는 뭐야? 2 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2 약분해서 1 나와요. 그래놓고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그러니까 얘가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외워 이렇게. 네. 또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외워주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45도가 1인 거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잘 나오니까 얘는 조금 잘 알아두세요. y는 x 플러스 k라는 다음과 같은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45도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뭐 이거 좀 알아주세요. 많이 나오잖아 우리.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일 때 기울기가 1인데요. 자 그때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봐봐. 내가 1에서 루트 3 내려면 곱하기 얼마이죠? 곱하기 루트 3 해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루트 3 곱하잖아? 1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루트 3에 대한 이런 곱의 비율이 숨어있더라. 뭐 이 정도로 저는 그냥 외워주시니까 뭐 외우는 거 사실 너희들 마음이야. 대신 까먹기만 안 돼. 까먹으면.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잘 알아줘. 그치? 여기까지가 일단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에서요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삼각함수를 출발 좀 할게요. 삼각함수 출발 좀 할게요. 수영아 너 안 써도 되겠다. 다 아는데.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탄젠트 45, 1. 자 그래서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각함수 좀 정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정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삼각함수라는 게 어디서부터 조금 시작을 되냐면 우리 이제 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삼각함수가요 무엇을 나타내는지 먼저 조금 써드리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는 결국 각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각을 배워왔습니다. 그 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시초선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동경이라는 직선이 있으면서 그 시초선과 동경이 움직인 정도 즉 회전량을 우리는 각도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삼각함수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를. 근데 어떤 좌표를 나타내냐면 이거는 조금 써놓으셔야 너네가 이해가 편할 거야. 이해가 편할 텐데요. 어떤 좌표를 나타내냐면 자, 일단 쓰기 전에 이거 좀 잠깐 보고 좀 갑시다. 자, 어떤 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이 좀 있네. 자 그때 내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자 그때 어떠한 동경을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때요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P라고 할 텐데 삼각함수는 어떤 것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때 어떠한 원의 교점의 좌표를 나타내는데 이는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자, 삼각함수라는 거는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걸 삼각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은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원의 반지름을 그냥 우리가 R이라고 다음과 같이 두겠습니다. 자, 그때요. 우리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P라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일단 두시고 xy라고 두시고 우리는 이 P점에서요 x축의 수선의 발 좀 내려보겠습니다. x축의 수선의 발 좀 이렇게 내려.
자 그러면 옆에서도 생각했지만 삼각비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원과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애를 뽑아낼 거야. 자 그래서 우리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일단은 세타라고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그럼 잘 봐. 빗변의 길이는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반지름 r만큼 나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 이게 이제 빗변의 길이가 r 나와요. 그리고 자 같이 다현아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얼마냐?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잖아 x. 왜요? 이 P점의 좌표 지금 여기 만났을 때 교점의 x좌표를 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x인 거죠. 그래서 길이가 x인 거야. 그치? 자 미련 그러면은 자 직각삼각형의 높이 얼마야? 높이는 그냥 y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쓰고 보시면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천천히 먼저 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시면 자 사인 세타는 우리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r분의 y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r분의 y라고 정의가 돼.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요. 코사인 세타는 자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되니까 r분의 x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 구하시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되니까 x분의 y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삼각함수라는 건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잖아요. 교점의 좌표. 즉 교점의 좌표는 여기 x 좌표, y 좌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x 값이 뭔지, y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깐 식을 변형 좀 하시면요. 양변에 곱하기 r 하시면은 y 값이 뭐 나오냐면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나오게 돼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r 곱해주시면 x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우리 이제요. 이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인 x, y를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x 대신에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그때 교점에서의 y좌표를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됐네? 그래서 정리 좀 하자면요. 얘들아 여기 나온 지금 이 식 있잖아요.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관련된 식. 이러한 식을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삼각함수가 되겠더라. 이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삼각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 교점에서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동경과 원의 교점의 x좌표는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로서 표현이 된다더라. 이 정도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선생님 근데요 얘가 뭐냐 아니 이제 함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함수값은 정의역 하나당 어떤 y값이 유일하게 결정돼야 되잖아. 정의역 하나당 뭐 y값이 2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는요 결국 반지름에는 영향이 없고 뭐에 영향이 있냐면 각각의 교점의 y좌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약간 조금 영향을 미쳐요. 그랬을 때 뭐 세타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동경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이건 적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동경이 있어서 걔가 원과 만나는 이 교점을 P'이라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이 세타를 내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때의 x좌표는 어떻게 표시돼?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거야. 또 마찬가지로 그때의 교점에서의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동경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교점에서의 x좌표, y좌표, y좌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 세타 값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세타가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얘네들과는 또 다른 어떤 유일한 좌표로서 결정이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타 값에 따라 즉 각도, 동경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삼각함수의 값이 하나씩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정의역 하나나 치역이 하나씩 결정되니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천천히 알아가시면 돼. 자, 그래놓고 더 가볼게요. 내가 뭔가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를 나타내는 게 약간 조금 찝찝하다 이거야. 찝찝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삼각비할 때 잠깐 언급하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 r이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싫다 이거야. 그래서요. 우리는 삼각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건데. 자,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다음과 같은 원으로 옮겨서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정의 좀 해보려고.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시초선 존재하고요. 어떤 동경 존재해서요. 그 동경과 이루는 각도가 우리는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 교점에서부터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자, 그때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자, 밑변의 길이 x, 높이 y고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 나오겠다. 따라서 내가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p에 대한 좌표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y 나와서 y로 나오고요. 또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x좌표 돼서 1분의 x 되니까 마찬가지로 x가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에서 그때의 원 위의 점을 나타내는 이 p에 대한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 값 그리고 y좌표는 사인 세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의 좀 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코사인 세타는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돼요.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 좀 합니다.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1인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 교점의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쓰겠다. 지금 이러한 내용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까지 정리하시면요. 탄젠트 세타는 우리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로 표현되겠다.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로 표현이 되겠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요. 우리 139페이지 펴보시고. (358번) 같이 푸시면서 조금 더 정의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 5가 있고요. 네, 어떤 이제 P라는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있대요. 자, 그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1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다음과 같은 x좌표와 y좌표라는 이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뭐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들아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점이냐면은 어떠한 원 위에 점이 돼야만 돼요. 원 위에 점이 돼야만 우리가 사인 값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거 항상 원의 중심은 원점에 있으니 원점인 0,0에서부터 마이너스 5, 12까지의 거리를 먼저 좀 구해줄 거야. 자, 그래서 거리 구해주시면 0에서 마이너스 5 뺐을 때 5 나오니까 5의 제곱 25 더하기 0에서 12 빼시고요. 제곱하시면 144 나오니까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 13인 거 알아. 즉, 이 P라는 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3 위에 있는 점의 잡아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P라는 점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3인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P라는 점은 이 원점을 시초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이 직선을 동경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이 각이 이루는 동경과의 원과의 교점인 거예요. 교점.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시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구하시래. 그러면요 이제는 다음과 같이 들어갈 겁니다. 사인 세타는 교점의 무슨 좌표라고 했냐면 y좌표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사인 세타의 값은 반지름분의 교점의 y좌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반지름 13분의 0 교점의 사인 세타는 y좌표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빼기에 코사인 세타는 교점에서의 x좌표니까 반지름분의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5 들어가시면은 계산했을 때 우리가 구하시는 겁니다. 13분의 7 나오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일단은요 어떠한 원점과 P라는 점이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 일단 원의 반지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분의 교점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y좌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x좌표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359번 한번 해보세요. 359번에 1번만 합시다. 1번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P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해줘야 될 거예요. 자, P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좀 구합시다. 자, 그러면서 0,0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2 나오는 거 아마 전부 다 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 루트 3,1이라는 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에 있는 점이면서요. 맞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위에 있는 점이고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를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사인 세타는요.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교점의 y좌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요. 반지름분의 교점의 x좌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이거 두 개 더하시면 0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그치? 뭔데요 이제? 자, 그러면서 36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한번 같이 봐봐. 361번이요. 봐. 361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세타가요. 파이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 작대요. 자, 그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래. 자, 그때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자, 볼게. 얘들아, 너네가 딱 보시고 하실 일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야. 이것에 대한 해석.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래요. 이렇다는 거는 어차피 이 사인 세타라는 건 이 밑이 뭐가 나와? 밑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고요. 그때 사인 세타는 뭐의 교점의 좌표냐면은 교점의 y좌표예요. y좌표. 그래서 사인 세타의 교점의 y좌표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이면서요.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근데요. 아니 반지름이 루트 5만 되는 건 아닌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당연히 맞아요. 반지름이 2루트 5고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들아 삼각 B는요 비율이면서 얘네가 몇 배 커지는 그게 상관이 없어. 어차피 다 똑같은 값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함으로써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네? 자 그러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는데요. 반지름이 루트 5인 4와 같은 원이 있는데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이 원의 교점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교점을 보시면요.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와요. 이렇게. 그럼 과연 내가 구하는 건 이 둘 중에 무엇이냐? 라고 봤더니 다음과 같은 각의 범위가 나타났어요.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 3, 4분면에 있구나. 예, 3, 4분면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은 3, 4분면에 있는 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동경이동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보시면 이 원이요.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5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때의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x값은 아직 뭔지 모르죠. 그래서 a값 찾아주기 위해서 대입하시면요. a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은 5 나오고요. 그때 a제곱은 4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주시는 a값은 지금 음의 실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전부 다 구해줬고요. 자, 그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라고 했으니 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x좌표 다음과
써주시면 되고, 자, 탄젠트 세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x 좌표분의 y 좌표 쓰시면 되겠습니다. x 좌표분의 y 좌표 쓰시면 2분의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 따라서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답 20분의 21 나오겠다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계속해서 구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죠. 내가 이걸 매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각함수를 교점에서의 x 좌표, y 좌표로 정의를 했더니 이 삼각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번 뭘 해야 되냐면은 뭐 반지름 찾고 원 그리고 교점 찾고 반지름 찾고 원 그리고 교점 찾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더란 말이야. 근데요, 이게요 어느 순간 귀찮아. 내가 이걸 귀찮아서 이제부터 이 삼각함수를 조금 빠르게 구하는 걸 표현할 건데,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잠깐 정리 좀 하고 우리 빠르게 삼각함수 구하는 거 삼각함수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정의 좀 할게요. 정의 좀. 자 y는 먼저 코사인 세타부터 가보면 y는 자 사인 세타부터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세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 좀 하면요, y는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뭐였어? 교점에서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 이제 사실 엄밀하게 써주면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단위 원칙,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의 교점의 x 좌표인데 앞에 거는 생략 좀 할게요. 그냥 교점의 x 좌표라고만 그냥 쓸 거야. 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요 교점의 무슨 좌표라고 그랬어? 사인 세타는 교점의 y 좌표예요. y 좌표.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교점의 x 좌표분의 y 좌표로 표현이 되더라. 다음과 같이도 우리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치? 자 그래놓고 내가 매번 원을 그려가면서 이 값들을 구하기가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삼각함수의 구호에 대해서 잠깐 배울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값을 굉장히 빨리 구할 겁니다. 아까보다 엄청 빨리 구할 거예요. 자 봐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딱 사분면이 있다는 거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1사분면이죠. 그럼 여기가 2사분면이고, 자 여기가 3사분면이고, 자 여기가 4사분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1사분면일 때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만 그냥 각각 써주시면요, 1사분면은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예요. 그리고 2사분면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고요. 3사분면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고, 4사분면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놓고 보면 자 나는 얘들아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리고 동경이 2사분면에 있을 때, 동경이 3사분면에 있을 때, 동경이 4사분면에 있을 때의 각각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구호들을 다 구해볼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사분면 같은 경우에 자 얘는요, 내가 사인 세타,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그때의 사인 세타는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인 세타는 교점의 y좌표잖니? 그래서 내가 사인 세타는 뭐만 신경 쓰면 돼? 1사분면에서 y좌표만 신경 쓰면 돼. 근데 1사분면은요 y좌표가 무조건 뭐 나와? 양수 나오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더라 써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코사인 세타의 범위 구해주실 건데요, 코사인 세타는 교점에서의 x좌표니까 우리가 x좌표의 부호는 항상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부호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플러스분의 플러스 돼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부호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이게 당연한가요? 왜냐면요. 봐봐. 이건 얘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봐. 자, 다음과 같이 원이 있을 때 동경이요 1사분면에 있다.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당연히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은 당연하게 몇 사분면이야? 당연히 1사분면이야. 그래서 그때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인 거야. 마찬가지로 동경이 2사분면일 때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해주시면 먼저요.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y좌표니까 y좌표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자 코사인 세타는 교점에서의 x좌표죠. 근데 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는 음수 나와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는요. 교점에서의 x좌표분의 y좌표 즉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 나오게 됐다더라.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3, 4분면일 때도 다시 한번 볼게요. 3, 4분면은 사인 세타 즉 교점에서의 y좌표는 마이너스 9고요. 또 코사인 세타 교점에서의 x좌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고 탄젠트 세타는 교점에서 x좌표분의 y좌표 즉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더라. 지금 이런 거야. 네, 또 4, 4분면에서 사인 값 보여주시면 사인은 교점에서의 x좌표니까 플러스 9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교점에서의 y좌표니까 사인 세타가 y좌표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x좌표니까 플러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부호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앞으로의 삼각함수 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 좀 하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각 사분면에서 양수값들만 외울 거예요. 양수값들만. 자, 1사분면은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양수다. 올이라고 할 거야. 내가 얼이라고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외우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해. 얼이라고 쓰고 올. 그리고 2사분면에서 양수인 거 가져오시면 2사분면에는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사인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그래서 사인만 양수. 또 3, 4분면에서는 우리 탄젠트만 지금 양수죠. 그래서 탄젠트인데 아니라고 일단 좀 이따 불러줄 거고. 자 그리고 4, 4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가 되면서 그러면 코사인만.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뭐 지금도 계속해서 쓰나 보더라고. 야 이게 최고야 이게 내가 봤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대로 그대로 쭉 알고 가시면요. 얼싸 안고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신으면 덩실덩실 얼싸 안고 뭐 춤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딱 알려주셨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얘는 아예 무조건적인 암기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암기를 동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4분면은 어떤 삼각함수 값이든 양수 나오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나오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나오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나오겠더라. 이거를 조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치? 네. 그래놓고 자 이제요.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삼각함수 값 빨리 구하는 거 할 거야. 삼각함수가 빨리 구하는 거 좀 할 거야. 봐라. 이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하시면 되는데 먼저 직각삼각형 아까 말했죠. 아이디어로 쓰인다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꼭 그리시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 사분면까지도 같이 활용하시면요. 우리가 굳이 원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삼각함수에 대한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삼각함수의 값을 아셔야 돼요. 삼각함수의 값을 아시고요. 먼저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 사분면을 통해서 뭐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 얘는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 부호만. 자, 간단하게 얘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타가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그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우리 보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다. 그래서 원래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면 막 뭐 원 그리고 교점 찾고 반지름 가고 별짓을 다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요 우리 딱 이렇게 나타낼 거야. 먼저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뭐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인에서요 부호 무시해. 부호 무시하고 그냥 가만 봐봐. 2분의 1이잖니? 근데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빗변분의 높이요. 그래서 2분의 1이 이렇게 그냥 써주시고 나머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요 우리 밑변 구해주시면 밑변이 루트 3이라는 거 뭐 사실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내가 구하라는 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 구해주시면 먼저 각 좀 봅시다. 우리 사분면 봐야 돼. 사분면이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니까 얘가 몇 사분면? 4사분면. 자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몇 사분면? 4사분면 올, 싸, 안, 코사인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되고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오케이? 이게요 너네 원 그리고 막 반지름 찾는 것보다 훨씬 빨라. 훨씬. 우리 아까 했던 361번 다시 보겠습니다. 361번이요. 파이가요.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예요. 보시면서 몇 사분면? 3, 4분면. 그리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그려?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 직각삼각형. 세타 그려주시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인데 루트 5가 빗변이고 높이가 1이라더라.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빗변이 2 나오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코사인 세타에 가세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요. 루트 5분의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요.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호 확인. 자 3, 4분면이니까 얼, 싸, 안 탄젠트만 양수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은 마이너스 부호 되겠다더라 라고 쓰시면 아까 우리가 구해줬던 값이랑 똑같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될 거고요. 아니 가장 많이가 아니야. 그냥 100% 이것만 써. 다른 건 쓰지 마요. 그래서 이것 좀 일단 알아주시고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거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요. 삼각함수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의 교점에서의 x좌표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를 사인 세타,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 세타라고 우리는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부호로서 각각의 1, 2, 3, 4분면이 있어요. 자 1, 4분면에서의 부호는 전부 다 양수고요. 그리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따라서 이거를 얼,
아싸 안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 삼각함수의 각 구하기는요. 첫 번째, 직각 삼각형 이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사분면으로서 부호 정해주시면 된다더라까지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보시면 얘들아, 그림 그릴 필요 없어.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공식 몇 개 나오니까 그냥 그 공식만 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공식만 그냥 외우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삼각함수 코사인 세타는 뭐야? 단위원, 즉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였잖니?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 좀 그릴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 좀 그립시다.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자, 보시면,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요. 이때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내가 쓸 수 있겠다. 자, 그래놓고 보시면, 자, 얘가 시초선이고 어떤 동경이 존재하면요. 자, 맨날 1사분면 했으니까 다른 사분면 해볼까? 어떤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면, 자, 그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의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하고요. 그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x좌표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요.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요, 지금 원 위에 점이잖아. 그래서 원에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대입하고요, y 대신에 사인 세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왜? 원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x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집어넣으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 좌표에다가 사인 세타 집어넣으시면 사인 제곱 세타가요. 얼마냐면 1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나온다고 우리가 딱 알 수 있겠습니다. 얘가요, 고3 때까지 정말 중요한 삼각함수의 공식이 되면서, 자, 여기서 약간 조금 주의하실 게 다음 것 같아요. 뭐냐면, 얘들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되는 거 맞거든? 근데 항상 뭐 확인해 주셔야 돼? 각이 똑같아야 돼. 각이 똑같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 나중에 진짜 나쁜 선생님들은 사인 제곱 3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45도 이렇게 내요. 그럼 너네가 마치 홀린 듯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1이라고 쓰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두 개의 각도가 같을 때만 성립하더라. 이것 좀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봐봐. 탄젠트 세타라는 게 교점에서의 x좌표분의 y좌표였잖니? 그래서 근데 x좌표가 뭐야? x좌표는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는 뭐야? 사인 세타니까 내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x좌표, 즉 코사인 세타분의 y좌표 사인 세타로서 나타낼 수 있다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왜 이런 걸 배우는지. 뭐 실제로요, 뭐 삼각 방정식에서 탄젠트 세타가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탄젠트 세타를 웬만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꿔주는 게 조금 중요하다더라. 뭐 이게 조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항상 우리가 이제 배워왔지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니? 얘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도 같이 나오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넘기시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 뭐 사실 이건 그냥 아예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인데 코사인 제곱만 넘기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뭐 알아두시기만 하면 좋습니다. 끝이야. 문제 봅시다. 자, 우리 142페이지 얘들아 370번이요. 잠깐 같이 볼게요. 같이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 거야. 370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 자, 그때 나보고 구하라는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라는 거.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구하시래요.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 뭐 당연하게도 곱셈 공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곱셈 공식이요. 자, 근데 여기서 꽤나 이제 신기한 게 나와.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주어졌을 때 얘를 못 구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시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요 전체 제곱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 거 더하기 일단 뒤에 거 제곱부터 써봅시다. 뒤에 거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왔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식 좀 쓰시게 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1의 전체 제곱하시면 4분의 1 나오고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나오고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게 되더라.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이 값 구하는 거니까 뭐 넘기신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은 뭐 답 나오겠네요. 그래놓고 쭉 구해 보시면 뭐 답이요 마이너스의 8분의 3 나온다네요. 얘가 마이너스의 8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두 수의 합도 알겠다. 또 두 수의 곱도 알겠다. 그래서 2번 풀어주시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세제곱의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라는 곱셈 공식 이용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답 나오겠더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얘들아, 사인 코사인 쓰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식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사인을 S로, 코사인을 그냥 C로 쓰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서술형 쓸 때 쓰면 틀려. 근데 서술형 쓸 때 쓰시면 선생님이 그냥 틀렸다고 줘버려요. 그래서 그냥 서술형 쓸 때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쩔 수 없이 다 쓰셔야 돼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우리 140페이지에요. 364번 한번 풀어보죠. 364번이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 결국 이제 부호에 관련된 문제죠. 부호에 관련된 문제. 자, 먼저 보셨을 때 세타 값이요 파이보다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2, 4분면 아니 180도 그리고 270보다 작으니까 얘가 3, 4분면이고 할 수 있고. 이 3, 4분면은 얼사탄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부호가 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만 플러스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시면 자 사인 세타는요 3, 4분면에서 마이너스 부호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부호고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부호 나옵니다. 자 계산하시죠. 자 마이너스에 빼기 플러스니까 이거 전체가 음수 나오면서 음수는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튀어나오겠습니다. 다음 거 같죠?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내가 봐봐.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질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랑 같이 나오라고 했어? 절대값이랑 같이 나와야 돼. 제곱 루트는요.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되면서 그때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면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나오겠더라.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세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튀어나오니까 앞에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자 플러스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없어지시면서 얘가 구해주신 전부 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41번 보시고요. 141번 자 얘들아 내가 366번에 1번만 해줄 거야. 아니다 이거. 다른 반도 다 했으니까 다 해보세요. 366번부터 369번까지 다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합니다. 이거는 다른 반도 다 똑같이 했어. 다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이거면 충분해. 이거 두 개면 충분해 진짜. 이거 두 개면 충분하니까 여리저리씩 잘 돌려가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잘 안 됐을 때는 헬프미 하세요. 헬프미.